생활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못 받아서 형사상으로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럴 때는 빌려줄 돈이 없는 게 다행일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그냥 있는 거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형사상은 또 얘기해 주셨다는 거는 민사상으로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형사상, 민사상 조치를 같이 취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사상으로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민사상으로 사회행위 취소소송이라는 사회행위 취소소송. 예, 이건 뭔가요? 말 그대로 사회행위? 그 돈을 받을 사람은 채권자, 그리고 그 돈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 채무자가 다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재산을 넘길 때 그 넘겨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아, 수익자. 내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수익을 얻은 수익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채무자가 수익자한테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취소시키고 다시 이 채무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재산을 되돌아오게 만드는 행위를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아, 이제 알았어요. 빼돌린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 빼돌린 재산을 다시 원주인한테 이제 돌리는 일. 그렇죠.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판결문을 받아놓더라도 나는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수익자에 대해서는 채권을 갖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채무자에게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빼돌린 재산을 빨리 채무자에게 돌려놔야지만 그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민사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피보전 채권? 말 그대로 제가 채권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대여금이라든지 그 물건을 납품했으면 납품 대여금 등 받을 금전 채권이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보전할 만한 채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행위라 하는 요건이 제일 까다로운데요. 그 사회행위라 하는 것은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어떤 재산 처분 행위를 함으로 해가지고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세요. 영주 씨가 채무자라고 했잖아요. 영주 씨에게 딱 그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집이 한 채 있어요, 저한테. 돈은 갚아야 되는데 집이 한 채밖에 없어요. 근데 저한테 빚은 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또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랬어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영주 씨가 딱 달랑 집 한 채 있는 것을 가까운 친척에게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빚만 남고 그 재산이 없죠. 집을 넘겼으니까. 그런 경우 법적으로 정의하자면 적극 재산, 이렇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게 되는 경우를 채무 초과 상태라고 합니다. 어떤 재산 처분 행위를 함으로 해서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는 행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그게 그 사회 행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요건까지 말씀드렸죠. 세 번째는. 세 번째 요건은 이제 그 수익자 아기가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있다? 나쁜 마음? 제가 아기? 발음이 좀 그랬었는데. 애기란 뜻이 아니고. 아기인데 이게 이것도 아기가 나쁜 의미의 무슨 악한 의사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수익자가 이 재산 처분 행위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알고 있다. 이런 거를 민법에서는 안다 모른다 할 때, 그럴 때 나쁜 마음이 맞긴 맞네요. 악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알고 있고 받았는지 모르고 받았는지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세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변호사님? 재산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재산 상속을 받는데
형제가 이렇게 재산 상속을 받는데 제가 이제 또 빚을 진 거예요. 네. 어차피 부모님한테 재산 상속을 받으면 돈이 있으니까 저는 빚을 갚는데 이 돈을 다 네. 써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빠 나 그냥 내 재산 오빠가 다 가져. 어차피 네. 나한테 와봐야 딴 사람한테 다 가고 그냥 오빠가 다 해.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되나요? 이건?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실무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래요? 건데요. 이게 사행위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네. 굉장히 좀 유의하셔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보통 채권자들은 이제 상속이 일어나면 채무자가 당연히 이제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빚 갚는 데 쓰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상속이라 하는 것은 상속을 승인하거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재산적 행위가 아니고 그 피상속 사망한 사람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전개하는 네. 거기 때문에 선택이잖아요. 예, 신분적 네.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이거를 사행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판단해서 취소할 수는 없는 행위예요. 그래서 근데 상속 포기라는 행위는 네. 원칙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피상속인 사망하면 3개월 내에 법원에 가정법원에 네. 신고를 하는 게 상속 포기 행위입니다. 요건을 갖춰서. 그런 예, 그랬을 있고. 경우에는 사행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 근데 우리끼리 그 아. 형제간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간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오빠 가져. 예, 오빠 가져. 예, 이제. 이 재산 그 내 지분은 말로만 그냥 했어요. 빚도 많고 하니까 오빠 예. 다 가져. 이거는 정례 행위가 돼서 재산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했더라 상속 포기를 했더라면 사행위 취소송의 대상이 안 될 건데 네. 그걸 무시하고 모르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예, 상속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사행위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건 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사행위 소송에서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그럼 이제 받아올 수 있잖아요. 네. 바로 그냥 슉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슉 예. 가져올 수는 내 없고요. 거야, 예. 그거. 그러면서. 예. 네. 원칙이 이제 그 수익자가 취소를 해서 수익자가 가져간 재산을 채무자에 되돌려놓는 것입니다. 그죠. 네. 되돌려놨어요. 네. 예, 보통은 채무자가 그 빚을 한 사람한테만 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보통 그런 경우에는. 예. 예, 예. 그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예.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돌려놓고 이제 채무자에게 돌려놓은 재산을 이제 강제 집행하게 되는데 네. 그럼 채권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채권액에 비례해서 그 돈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아, 누가 더 많이 빌렸는지 거기 비율에 따라서. 그 안분 비례라고 하는데 예, 예. 안분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을 다시 받았는데 변호사님한테 제가 돈을 다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우리 카메라 감독님한테 돈을 빌려서 그쵸,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을 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예, 제가 다 가져오면 참 아. 좋을 텐데, 예, 그걸 또 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른 사람한테 채권들이. 빌린 네, 예. 경우가 있어서 예, 또 공평하게. 그걸 예, 바로 또 이렇게.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은 사전 처리 또 다른 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또 다른 민사상 빠진 네. 부분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채무 초과 상태에 빠져서 뭐 이렇게 재정적 상태가 악화가 되면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보통 사람들 다 심리죠. 이제 그런 낌새가 보이면 아, 낌새. 예, 아, 눈치가 빨라야 되는군요. 예, 주시하고 네. 있다가 빨리 이제 그 보전 처분이라고 해서 네.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이 뭐냐면은 확실하게 이제 본할 소송을 하기 전에 네. 금전 채권일 경우에는 가압류, 다른 그 채권일 경우에는 가처분이라고 해서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둬서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이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예. 그렇게 묶어두는 이제 보전 처분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군요. 그럼 셋도로 말씀드리면 예. 보전 처분도 해두고 그 사행위 취소송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형사상으로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도 하고 네. 이렇게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 두는 것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떼인 돈을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는 네. 변호사님의 도움을 안 받고는 이게 힘들 것 같아. 이 여기에 있어서만은 이게 네. 어떤 걸 접수하고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네. 그죠? 자, 여러분 여기 있어서는 전문가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잘 챙겨보시면 아 이때는 변호사님이 필요하구나 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